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대장주에는 그린광학, 그리고 해성 에어로틱스, 그리고 꼬리주에는 페스카로, STX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린광학. 일단 애초에 네. 우리가 우주항공 이야기했을 때 스피어 이야기를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고, 자,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 또 강조했던 게 그린광학이었거든요. 네. 와, 최근 들어서 추세가 무섭습니다. 자, 지금 뭐 수익률도 제법 많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의 대장주 내일도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주항공 섹터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돈이 몰려가고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 반도체,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바이오나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조선 방산까지 왔고 그 다음으로도 원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엔터나 화장품까지도 그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랑 밑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만 5천 원, 3차 목표가 2만 9천 원까지 1, 2, 3차 목표가 모두 다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2만 9천 원을 터치를 했는데요. 이제 4차 목표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꼭 이루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초품절주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일 당시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이 24.25%, 그리고 올해 11월 16일까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해당하는 락업 물량, 보호예수 해제가 일어나도 그 나머지를 다 합치면 24.75%입니다. 1개월 물량이 14.26%였기 때문에 3개월 4.65, 6개월 2.53, 12개월 0.9입니다. 1개월 락업 물량에 대한 해제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다졌고요.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 소화가 1개월째인 12월 17일경에 대부분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동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미리 예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올해 11월 16일까지 49%에 해당하는 주식 비중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집이 완료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상방이 어디일지 가늠이 안 됩니다. 매물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우주항공 섹터의 한 파동이 크게 끝났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스페이스X에 대한 IPO, 상장에 대한 일정이 나올 때쯤이거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상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7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차 목표가 3만 원이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뭐 스피어, 비츠론 엑스텍, 그린광학, 루미르, 세트랙, 아이 등등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린광학과 비츠론 엑스텍은 주식 유통 비중이 적다. 그래서 상방을 예단하지 말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은 파트너의 대장주 해성에어로보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정고를 좀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일단 한 가지 모멘텀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엮여 있는 모멘텀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부품 관련된 로봇주들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오늘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볼 때 로봇 본체, 그다음 자동화, 그리고 또 부품, 그리고 또 이게 실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다뤘었다면, 네. 우주와 항공에 대해서는 로켓의 엔진, 그리고 로켓 엔진에 같이 들어가는 부품 등등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환율과 파월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강하게 상승해준 모습인데요. 현대그룹주들의 추가 랠리도 또 함께 짚어드린 만큼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엔진까지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로봇이 또 우주항공 방산과도 엮이게 되면서 수혜주가 해성에어로보틱스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초부터 첫사랑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함께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키워드가 AI와 우주 그리고 방산인 만큼 공통적으로 정밀 제어가 핵심인 듯합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요,
기업은요, 산업 전체가 커질 때 같이 커지는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속기 관련된 기업인 SBB테크나 SPG를 조금 지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해성에어 로보틱스는요, 이 감속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고, 승강기용 권상기와 함께 로봇 고정 및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 실증 사업에 참여 등으로 국산화 양산 체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감속기와 구독계라는 기계의 심장 같은 부품을 만드는 곳이지만 최근에 항공과 방산, 우주 쪽으로 기술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트렌디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맞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최근 연간 매출이 24년도 대비해서 9.2%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지만 손실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실적 구조도 완전히 흑자는 아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이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때문에 원전을 지금 찾고 있게 되듯 항공이나 방산처럼 정밀한 구동 제어 기술력이 강화되는 산업에서는 해성에어 로보틱스가 가진 기술이 단순하게 부품 공급 기업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일부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좀 테마를 넘어서서 산업의 본질을 반영하는 구간에서는 수급과 관심이 집중받기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차트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8,000원대 가격부터 공략주로 제 포트주로 담게 되면서 조금 빠르게 입절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목표가는 변함없다 11,000원대 구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동일하게 나와주었고 이 종목은 오늘 20%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한 번에 조정을 무심하게 벅차오르고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일시적으로는 밀릴 수 있다라는 신호도 됩니다. 보유자들께서는 상승 여력을 13,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로는 두시되 우리가 밀리는 흐름은 만원대까지도 우리가 밀려줄 수 있다라는 흐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익절 구간을 보신다라면 13,000원대까지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시고 새롭게 이 재료를 보고서는 조금 더 지속 전망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는 신규 매수 기회는 만원대까지 우리가 기회를 열어볼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가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대장주의 흐름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채팅방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두 분의 칭찬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어서 꼬리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허반석 파트너의 페스카로 일단 확인하기 전에 네. 우주 관련돼서 오늘 조금 신나는 노래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안 부르시길래 어떻게 뭐 마지막 때 불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됐는데 기회를 놓치셨나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페스카로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살짝 움직이려다 말려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나서 이것도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페스카로 사이버 보안, 지금 사이버가 아니라 자동차 보안 네. 관련돼서도 그렇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금 구간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일까요? 네, CES의 최대 화두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벤츠의 자율주행을 담당하겠다라고 슬로건을 낼 네. 것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보안 시스템까지도 덩달아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페스카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이죠. 회로 ECU라고 하는 ECU 장치에 대한 보호와 차량 통신 그리고 규제 대응까지도 모두 다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완성차가 있다면 부품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부품사와 완성차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보안 규제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기업이 페스카로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된 4대 국제 인증을 득한 기업이 페스카로이다. 그래서 실체가 있고 실력이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도 한번 봐야 되겠죠. 21년도 매출이 19억 원이었는데요. 24년도 매출이 14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25년도 매출도 전년 대비 24%나 증가한 178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에 있어서 보안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ES의 최대 화두 자율주행 SDV에 이어서
해킹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에 있어서도 수익성 그리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4년도 7월부터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사이버 보안 법규가 강화되면서 결국에 모두 다 인증을 받은 자동차만 출고할 수 있게 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페스카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대바닥 구간이 15,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디디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차 다시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를 말씀드릴 때 보호회수 물량이 확인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매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상장일 당시의 유통 주식 비중이 25.5%입니다. 15일 보호예수가 5.67%, 1개월이 13.58%, 3개월이 8.48%, 6개월이 0.78%, 12개월은 보호예수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36개월이 최대 주주 물량으로서 45.99%입니다. 상장일 당시의 물량이 25%, 그리고 12개월까지 합산을 해서 올해 6월까지 47.56%입니다. 그러니까 47.56%부터 36개월까지는 47.56%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그린광학이랑 비슷한 겁니다. 50% 미만의 유통주식 수를 가지고 유통주식 비중을 가지고서 36개월까지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최근 바닥 15,000원을 딛고서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포인트. SDV에 있어서 보안 솔루션 국제 4대 인증을 모두 다 득한 기업, 이만하면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꼬리주로 가지고 왔고요. 꼬리주는 언제든지 제가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온 만큼 페스카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허반석 파트너 지금 감기라고 하는데 노래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래 부르려고 영양제까지 맞고 왔다고 하니까 이따가 한번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STX 엔진. 최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사이트 Q 시간에 이제 조선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엔진 관련해서 한때 붐을 좀 일으켰던 뭐 최근에는 또 하나 엔진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STX 엔진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걸 좀 꼬리주로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방산과 그다음 우주에 지금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로봇에서는 제가 그 감속기 이제 심장이라고 해서 SPG를 좀 계속 공략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 방산 쪽에서도 이제 핵심 부품이 되는 엔진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여기서 제2의 SPG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지난주 조선과 방산을 주로 다루게 되면서 하나그룹주들이 현대그룹주들의 기세에 전염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방산에서는 하나 시스템을 필두로 하나 오션, 하나 엔진 그리고 STX 엔진을 눈여겨보셔라라고 순차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죠. 오늘 STX 엔진만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주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종목들이 항공과 방산, 우주 이쪽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게 되면은 나도 엮이고 싶어 데려가라고 하는 급등형 패턴들이 자주 나와주고 있는데요. STX 엔진은 함정, 전차, 항공기용 방산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로봇도 본체에서 자동화에서 실사용화 그리고 양산까지 이렇게 사이클로 확인하고 나서 부품주들이 더 강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쪽 분야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진은 자동차에서도 로켓에서도 항공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심장부입니다.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핵심 부품이다라는 걸 강조해보고 싶고요. 특징적인 게 지금 방산 테마의 특징이 뉴스는 무기 이야기와 수출 이야기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제 돈이 가게 되는 흐름은 엔진과 추진체 구동계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기술 장벽이 높기도 하고 단가도 높을 뿐더러 반복적인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매출 또한 24년도 대비해서 의미 있게 변화를 지금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매출 확대와 수요 증가 그리고 수익성 회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변동성은 있었지만 전체 방향은 플러스로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STX 엔진의 강점은 단순한 엔진 제조를 넘어서 방산과 항공으로 확장이 가능한 엔진 기술력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이다. 장거리 수주 기반이다. 거기다가 산업적 필수 체계다. 그래서 제2의 SPG를 방산 쪽에서 물색을 좀 해보시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망 종목도 제가 이 방산 부품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진짜식 1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테마에서 구조를 보는 장으로 지금 넘어오는 과정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진짜 주식 1부 꼭 시청 꾸준하게 부탁드리고 자 지금 1봉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 종목이 제가 항상 첫사랑 기법의 기준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첫
상승의 추세, 시발점을 잘 잡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요.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흐름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잘 해보셔도 우리가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스스로도 혼자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네. 기준점을 상한가 봉을 기준으로 놓게 되고 보면 2만 원대를 기준으로 상한가 흐름이 3번이나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받치려고 했던 가격이 이전에는 저하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상한가의 자리입니다. 자, 지금 가격권에서는 35,000원 이전에 저항 가격이 지지 가격이 되면서 39,900원대 최근에 저항 자리들의 종가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오늘 상승했고 하나 엔진도 상승을 했고 오늘 그 기계, 부품, 그다음에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속력을 내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또한 내일장에서 강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45,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 탄력 체크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5,500원대 이하 가격에서는 우리가 매력도를 더해볼 수 있는 가격대로 생각이 되니까요. XTS 엔진 내일장에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투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에서 대규모 원전 계약 관련된 이야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도전. 자, 이거 어떻게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99,000원 정도 잡자. 자, 일단 박지훈 파트너는 훨씬 높아요. 역시나 가능하다.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원전도 뜨거운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뭐 이야기했었던 원전 관련돼서 BHI, 뭐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등에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다시금 조방원 중에서 원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자, 99,000원. 요거 조금 또 짜게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삼성전자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네. 네. 1차 목표가 정도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원전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순환매의 끝단에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조선, 방산 여기까지 이제 순환매가 쭉쭉쭉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시기보다는 원전 차례가 올 때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원전, 이제 메타의 대규모 원전 계약 추진 소식.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빅테크들이 원전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엔 24시간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탄소 없는 발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발전소는 원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의 밥이 전기라고 한다면 밥솥이 결국엔 원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중요도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원전 파운드리 능력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엔 제1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반등 흐름들이 이번에도 61선 지지 흐름들을 주면서 반등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올려본다면요. 기존 직전 저점을 뚫고서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99,000원 정도 나오고요. 99,000원에서 저항을 맞는지 아니면 돌파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그 이후에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지금 박지훈 파트너로 노래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이쁘시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자, 목표가도 상당히 예쁘게 잡아주셨어요. 이 목표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좀 보세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짧게 단기 탄력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간 조정이 있는 대신 한번 올라갈 때 크게 상승폭을 주는 편인데 제가 여태까지 조금 흐름을 분석을 나름대로 해본 결과 맨 처음에 현대그룹주들의 기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그룹주들을 이어갔고 이제는 두산그룹주들까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저의 의견이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단기
이전 고점을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랠리로 이어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이번 대규모 원정 계약 또한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 좋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가? 조금 수익 구간인데 기다리는 거 못 참겠어 팔아야지. 이렇게 대응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빅테크 전력 수요는 결국 원전으로 기결된다. 이 구조를 시장에 좀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사건인 것 같은데요.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결국 이쪽인 것 같습니다. 원전, 그중에서도 SMR. 이번 이슈는 기대의 반영이 끝이 아니라 다시 위를 확신하게 되는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서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보유자의 영역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직전의 고점입니다. 99,000원대의 구간이고 이 구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10만 원, 12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상승 탄력 좀 더 이어볼 수 있겠다.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15만 원까지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빅테크와 원전 계약의 뉴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 이후의 랠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후순위로는 BHI라든지 아니면 한전기술 등등 다양하게 종목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다리시는 분들은 전고점 대응 잘 해보시고 추가적인 랠리까지도 함께 이어가는 방향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잔고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는 경계를 해야 할까,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다 일단 매수 기회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삼성전자 그리고 세미파이브를 얘기해 줬고요. 자,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자, 일단 요거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사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허바스 파트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빠질 때 사시죠. 빠질 때. 근데 안 막상 빠지잖아요. 빠지면 못 삽니다. 안 빠지면 못 산다. 네, 음봉이 나와도 사시죠라고 하면 못 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음봉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사줘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HBM의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야금야금 먹어간다라는 의미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HBM3E나 HBM4E 속에서 공급이 본격화되는 순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숨겨진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결국엔 오히려 SK하이닉스는 가격 재협상, 마진율 하락 가능성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결국엔 2026년도 안에는 HBM 삼성전자에서 공급한다라는 기대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정받을 때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이 높은 가격에 조정이 나올 때는 선뜻 손이 안 간다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겠죠. 그럼 그 대안으로는 중소형주 밸류체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미파이브나 CMTX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추격하기, TSMC의 파운드리를 추격하기 위해서 가장 애쓴 부분이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에 있어서 AD 테크놀로지를 실적 측면에서 따라잡은 기업이 세미파이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최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올라갔을 때 매수 안내 안 드리고 지금처럼 최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야금야금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파이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TMTX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실리콘 파츠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폭발할 때 같이 매출이 확대될 부분이다. 영업이익률이 37%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이 CMTX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반도체, 공포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쌀 때, 눌려 있을 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세미파이브, CMTX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채팅방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박지훈 파트너도 삼행시만 올라오고 난리도 났습니다. 지금 윤만 할게요. 윤이라는 미소에 오늘도 반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일까요? 아니면은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해도 선뜻 손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무섭죠. 네.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진짜 주식 일부에서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첫 상승 구간부터 시작해서 신고점까지 데려다 드렸고 그 후에는 가온칩스도 말씀드렸고 그 후에 심텍, 이수페타시스 구조적인 설계가 가능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종목들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자율주행 아니었어요. 우리가 방송에서 다 이야기한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종목 네. FSD가 깔려 있어요.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들 신용잔고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도 신용잔고가 많다 그러면 빚 내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었을 때는 주가에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만 같고 폭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과 분석들과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신용잔고가 많다라고 하는 건 단기 조정 시에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변동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상승하는 곳에서는 확신에 집중을 해주는 편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가 테마 구간이 아니라 사이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저는 여전히 단기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방향으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유는 너무 HBM 수익점 독점 구조이다 보니까 실적 민감도가 삼성전자보다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크기도 하고 AI 투자 사이클에서 순도 높은 수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보자. 그렇다면 밸류체인은 한미반도체가 되겠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밀리는 모습 나오지만 우리가 20만 원대까지 공략에 성공을 했고 다시 한번 16만 원대까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세워져 있는 22만 원대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탄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면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고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게 되신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바이오 관련해서 자 일단 종목별 차별화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회로 포착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두 분에게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리가캠 바이오를 관심 가져보자. 박지훈 파트너는 삼천당 제약을 관심 가져보자. 두 종목도 오늘 상승과 하락이 나온 종목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역시나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허반석 파트너 금리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의 친구 JP 모건을 믿어봐야 될까요? 네, CES 2026에서 로봇주 움직임들을 한번 복기해 보면 여러분들 조금은 힘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ES에서 행사 직전과 개막 당시에 로봇주들이 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 셀온이다, 뉴스에 팔아라 라는 대응이 1차적으로 먼저 나온 거죠. 그러면서 CES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반등이 나타났고 CES가 끝나고 나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지금 그 첫 번째 직전 오늘 저녁 개막이거든요. 그 개막 당시에 우리 증시에서는 일제히 셀온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일정 발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결국엔 12일, 13일, 14일, 15일 월, 화, 수, 목 각각의 기업들이 다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가캠 바이오를 제가 가장 탑픽으로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12일 월요일 리가캠 바이오가 임상 진행 중인 개발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14일 수요일 날 또 한 차례 LCB97에 대해서 임상 개발 계획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 차례 발표를 하지만 리가캠 바이오는 두 차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2번 정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흐름 잠시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따박따박 지지 흐름들 보이면서 반등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한 차례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20만 원에 대한 터치 흐름에 대한 기대감들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CES 2026 때에도 로봇주 쉬었다가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뉴스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천당 제약은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제가 바이오는 항상 좀 안정적으로 눌림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 또 기존에 보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네.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오늘 오른 만큼 또 빠졌어도 말씀 잘 해주셨다시피 기회 구간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천단 제약은 전통 제약사이면서 동시에 바이오 시밀러, 계량 신약 그리고 안과 파이프라인을 함께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강점은요. 안과용 의약품과 바이오 시밀러 기반의 글로벌 수출 구조인데요. 국내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파트너를 통해서 매출이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실적 보아도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어도 주가의 흔들림은 덜한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정리하고 싶고요. 일봉 보시게 되시면은 이전에 계속해서 25만 원대 부딪혔습니다. 25만 원대 돌파해 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고 정고점 28만 원대에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 우리가 27만 원부터 28만 원 전 고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내용 드리면서 불안하신 분들은 22만 5천 원대 가격 이탈가 잡으시고 좋은 흐름 이어가는 방향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